존경하는 한국미술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제24대 이사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서영화의 신재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그 후보들은 나름대로 자기 꿈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너무나 많은 공약을 내세우는데 저 역시 회원으로 위협의 행정을 보아왔을 때는 과연 얼마만큼 공약을 실천했는가 하는 의구점이 듭니다. 사실 선거 자체를 위한 공약에 진짜 호공에 맴도는 공약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제는 회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마치 동화에 나오는 양치는 늑대 소년처럼 돼버렸습니다. 어차피 누가 돼도 거기서 거기다 하는 이런 어떤 회의감에 젖어서 사실 현재 한국 미협의 현실은 회원들의 관심에 밖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서 자기들끼리만의 미협 행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시 출마하는 진짜 재수생인데 외형만 번지르한 공약으로 회원들을 끌어들일 게 아니라 회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공약을 내놓고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 리더로서의 덕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이사장 후보로서의 공약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협의 외형적인 공약이 아닙니다. 회원 하나하나가 회원으로서 편함을 느끼고 내가 회원으로서 들어가길 잘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회원들의 편리하게 해주는 편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전시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때 지금은 전부 인터넷 시대라 컴퓨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중견 화가 이상 60대 이상 화가들이 어떻게 컴퓨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컴퓨터를 통해야만 지원이 되고 무슨 의견서가 접수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한나절 하루 하다가 컴퓨터를 포기하고 접수를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미술협회에서 이러한 회원들의 어려운 점을 찾아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공약상으로는 회원 편의주의에 우선주의의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공약상이냐 하겠지만 사실 회원들한테는 회원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최고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동의 사랑방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옛날에 선대의 미협 이사장님들이 한 두 분인가가 인사동에 조그맣게 대행하는 사무실을 냈었는데 몇 달 가지 못했어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저는 우선순위로 지금 제가 캠프로 쓰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모든 미술인들이 미술의 중심인 인사동에 나와서 편하게 인사동 사랑방에 들려서 말하자면은 협회가 지금 목동에 있기 때문에 멀기 때문에 인사동에 말하자면 분점을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들리셔서 괜히 비싼 집 가서 차 마시지 말고 협회 사랑방에 들려서 정담을 나누시고 피로를 푸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컴퓨터를 잘하는 직원을 둬서 여러 가지 미술 행정에 대한 그 문제를 대응을 해줘서 잠시 쉬고 있으면은 우리 협회 전문 임원이 컴퓨터 대행이라든가 모든 그런 민원 행정을 대신 해주고 또 여러분 인사동에 나오시면은 어디 하나 갈래도 그림 들고 다녀야 될 때 많잖아요. 나이 많이 먹어 머리가 허해가지고 그 큰 그림을 낑낑대고 들고 다니는데 그거 우리 인사동 협회 미술인 사랑방에 딱 보관했다가 하루고 이틀이고 보관하세요. 필요할 때 찾아가세요. 근데 이런 것이 회원들을 위한 것이지 기약 없는 무슨 큰 대형 미술관을 만든다든가 뭐 국가기관하고 어떤 뭐 프로젝트를 해서
뭐 성취를 한다든가 이거 그림의 떡입니다. 우선은 회원들을 편하게 해주는 가장 회원 편의주의, 우선주의 행정이 저는 이번 이사장 예비 후보로서의 첫 번째 공약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두 번째, 자, 지금 세상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최첨단 인터넷 시대에 3만 명이 넘는 전국의 회원들이 이 미협 이사장 선거를 한다고 1년, 2년 전부터 끼리끼리 나눠져 가지고 선배, 후배 나눠지고 스승과 제자가 마음이 나눠지고 같은 동문끼리도 마음이 나눠지고 왜 지금 이 귀한 가장 인텔리급의 예술가들이 이 직접 선거에 휘말려 가지고 귀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런 선거 풍토로 계속 가야 합니까? 저는 제가 이사장이 되면은 선거법부터 개정을 할 것입니다. 간선제를 하든 장기적으로는 추대제를 하든 미협 이사장 선거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미협의 임원이 너무 많습니다. 미협 회원도 사실은 많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탤런트들, 인재들이 모이는 단체가 회원이 많아지면은 그 회원 개개인의 가치와 그 예우받는 것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예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미술협회 회원이, 정회원이 제가 알기로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국가로부터 예우도 받고 국민들로부터도 신망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거죠. 저는 한국미술협회는 전 국민을 미협 회원을 만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을 줄이고 정예 부대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이사장이 몇십 명이나 되고 이사가 몇백 명이 되고 간부들이 몇백 명이 되다 보면 그 미협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골물 수밖에 없고 자기 이권 싸움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미협 한국미술협회의 그 임원 구성은 앞으로 반드시 저는 구조조정을 해서 과감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시대에 맞는 협회로 재구성을 해야 된다는 게 제 두 번째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짜 민감한 얘기입니다. 저희 미술협회가 국전이라는 타이틀을 국가로부터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미술대전으로 바뀐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참 협회로서는 가장 한국미협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공모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술대전이 한국미술협회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이하 모든 부이사장님이나 각 분과위원장님들은 임기 동안 그 분과의 회원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미술협회 임원들이 뭡니까? 회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1년 내내 미술대전에 매달려서 거기에 쫓겨다니고 있는 게 우리 현재 한국미술협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저는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이 미술대전을 과감하게 혁신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때 99%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거기고 어림도 없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사장부터 부이사장단, 임원 모두가 나는 미술협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일하는 머슴으로 선출됐으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모든 이익, 권리를 포기하고 머슴처럼 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미술협회에 누가 되는 그런 행동을 안 해야 되는데 바로 미술대전이 미술협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술대전이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 이하 모든 임원들은 미술대전에서 분리되어야 됩니다.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은 운영위원부터 미협 임원들은 절대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선거, 농공, 행사 때문에
이사가 되면은 미술대전에 유리한 위치를 점령할 수 있다는 그 관행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술대전은요, 분명히 개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협 임원들을 100% 저는 배제를 할 것입니다. 순수 외부인으로 운영위원을 구성시키고, 물론 심사위원은 우리 회원님들이 해야겠죠. 기왕이면은 한 번이라도 했던 분들은 두 번, 세 번 하면 안 됩니다. 왜 한국미술협회 99%의 일반 유능한 작가들을 배제하고 1%의 소수들이 매년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심사위원, 운영위원을 나눠먹기 식으로 하니까 지금의 이 지경이 된 겁니까? 그걸 왜 못 고칩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대전 분명히 제가 개혁하고 혁신을 해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언론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신문에 옛날처럼 크게 나고 결국은 우리가 당당하게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우리 미술대전을 다시 전시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만큼은 제 임기 중에 제가 이사장이 당선된다면 분명히 실현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회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한국미술협회가 힘든 것이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원 회비에 의존을 하고 기부금에 의존을 하는데 국가 지원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원이라든가 모든 회원들은 전부 경제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미협의 여러 행사라든가 미협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논리에만 빠지게 됩니다. 훌륭한 단체,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단체는 흔들림이 없죠. 좋은 작가들을 선별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작가는 제명을 하고 가능하죠. 그런데 저희 현재 우리 한국미술협회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신입 회원 늘리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왜 신입 회원을 늘리기에 급급하겠습니까? 입회비죠. 입회비만큼 큰 돈은 없죠. 모든 미술단체에서 입회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들어와야 될 젊은 미술대학 학도, 대학원생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국미협을 못 들어옵니다. 들어와도 층층시합니다. 80, 90, 70, 60 중견작가, 원로작가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는데 이 시대의 젊은 작가들이 그 단체에 들어와서 어깨를 펴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요, 저는 사단법인 한국전원미술가협회를 추대로 이사장을 6년을 했습니다. 흑자 단체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수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모든 미협의 임원들이 이사장이야 머리를 맞대고 피눈물 나게 노력을 해서 협회의 수익사업을 창출을 해서 굳이 국가기관이라든가 외부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협회의 경제적인 문제를 안정성 있게 갖춘다면은 한국미술협회 얼마든지 단단한 단체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안은 많이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찾아가는 아트 마케팅을 운영한다든가 또 저희들이 위탁 문화센터를 운영해서 우리 회원들 강사 자리 차지하게 해서 강사료 받게 하고 또 그 안에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작품을 저희들이 욕심내지 말고 대중들에게 좀 필요할 땐 싸게도 내놓고 또 필요할 때는 우리가 재능 기부를 해야 됩니다. 국가 공공기관에. 국민들한테 먼저 찾아가서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업을 하면서 수익 사업을 창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한국미술협회가 올바르게 가면은 저희 원로 어르신들 기부금 많이 내놓습니다. 왜 안 내놓겠습니까? 미협이 잘못 돌아가니까 안 내놓는 거죠. 우리 3만 명 회원끼리 스스로 자급자족을 해도 저는 한국미협 회원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협이 잘 돌아갈 때 여유로우신 분들은 기부금 내세요. 왜 딴 데 냅니까? 한국미협에다 내야죠.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더 제 어떤 그런 공약사항을 얘기한다면요. 저희들 미술단체들이 전시하는 전시 공간에 대한 문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50년, 60년 된 미술단체가 있는데 제가 오픈 행사에 가보면은 전부 미술관을 빌려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힘들게 빌립니다.
중앙에 또 서울 쪽엔 못 빌려서 경기도권까지 나가서 전시를 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현 미술 작가들, 이분들이 우리 미술계를 살리고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주인공들인데 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초대 전시를 못합니까? 왜 기무사짜리에 우리 서명으로 만든 분관, 그 전시장을 저희들이 왜 못 씁니까? 첫 번째 저희들한테 원인이 있어요. 저희들이 좋은 작품 활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들이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과천에서 지금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미술대전 제가 알기로는 천안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대단한 전시에 눈을 씻고 봐도 신문에 한 줄 안 나옵니다. 저 10년 미술대전 국전 떨어지면서 그 세자, 제 이름 습자 찾으려고 새벽같이 가판대 나가서 제 이름 찾고 10년을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때 사회면 전면을 차지한 그 국전미술대전의 그 기사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도 우리 미술대전을 관심을 안 가져줍니다. 반성해야죠. 저는 우리 미술협회가 올바로 공모전을 잘 하고 모든 그 전시회가 수준 있는 전시가 진행이 된다면은 저는 문화관광부 찾아갈 겁니다. 우리 과천으로 다시 전시회 불러주시고, 과천이 지금 동선이 죽었습니다. 저희부터 3, 4년 동안 안 갑니다. 3만 5천 명 우리 미협 회원이 과천을 찾아가면은 35만 명, 350몇 명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역 작가들이 미술관을 안 찾는데 어떻게 남들이 찾아가겠습니까? 왜? 우리 그림이 안 걸려 있는데요. 우리가 40년, 50년 그린 작가들인데 왜 젊은 작가 이상한 작가들 전시하는데 찾아가겠습니까?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데. 결국은 좋은 미술관에서 우리 미술단체들이 전시할 수 있도록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이야 모든 임원들은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찾아다녀야 돼요.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우받는 전시 해주십시오. 왜 못합니까? 창작 지원금을 받아도 부족한 마당에 수천만 원씩 회원들이 일일이 몇십만 원씩 회비내가지고 수십 년째 이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야죠. 우리의 권리와 예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두 번째 이사장 후보로 이렇게 출마를 해서 공약사항을 얘기하다 보니 저도 막 흥분이 됩니다. 왜 흥분이 되냐고요? 저도 쌓인 한이 많습니다. 나이 60 중반에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예우받지 못하고 말로는 문화융성이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융성이 아니에요. 저희 문화예술인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예우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앞으로 오랫동안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미협 선거라든가 미협의 이사장 예비 후보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미술인들이요 정치적으로도 움직여야 됩니다. 비례대표제 만드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나와야 됩니다. 우리 광화문 사거리 가서 세게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는 데모도 해야 됩니다. 머리도 깎아야 됩니다. 자존심만 써서 배는 꼬로록한데 우리가 누군데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술계의 리더들이 정치적으로도 움직이셔서 국회의원도 나와야 됩니다. 문화관광 그 담당 쪽에서 잘못된 적폐를 깨주시고 스스로 우리 목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차기 미협 이사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정치적으로도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는 다 나왔는데 왜 우리 미술계만 그 장관, 문화부 장관도 하나 못 만들고 비례대표자 요번에 조은현 바둑 기사님 되시지 않았습니까? 바둑기를 위해서 벌써 발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화가들이 얼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미협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의 예술원 회원을 비롯해서 모든 미술인들이 우리 미술인들 스스로의 권익을 위해서 저는 피눈물 나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만약에 힘을 실어주시면은 저는 싸울 것입니다. 싸운다는 게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건 아니죠. 문화적인 전략을 세워서 당당하게
국가로부터 다시 인정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미술협회를 만드는 것만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우리 미술계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심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미술협회 회원 여러분, 저를 마음으로 끌어안으시고 저를 한번 믿고 차기 미협 이사장 후보에 가장 능력과 차질을 겸비한 후보로 생각을 하시고 저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은 두 번째로 한국미술협회 제24대 이사장 차기 주자 예비 후보 신재남 후보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시간 되는 대로 골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미협 회원들을 위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우선 사랑방 회원 편의주의에서 사랑방 인사동 사랑방 운영을 하신다는데 그거 비용이 만만치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떨까요? 예, 앞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인사동이 워낙 이제 임대료가 비싼 지역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미술협회의 행정 위주에서 가장 회원들한테 필요한 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결정됐을 때는요, 목동까지 저희들이 먼 곳까지 어르신들이라는 게 회원들이 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인사동은 어차피 우리 미술문화의 메카기 때문에 자주 오는 곳이니까 1순위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지만 있으면은 경비 문제는 다른 곳에서 좀 전략을 하더라도 회원 편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그거는 지속되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차값도 중요하겠지만 실비로 봤던 그건 이제 후보님 무료로 해드려야죠. 무료로. 예, 그럼요. 예. 그건 김영란법에 안 걸리나 모르겠네요. 아니 커피 믹스 타서 드리면은 좋습니다. 예. 커피 믹스로. 예. 예. 그래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더 걱정스러운 거는 민원을 대행해 준다는데 직원들이 하나 갖고는 안 될 테고 여러 명이 컴퓨터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예, 저는 물론 인건비라는 게 만만한데 물론 한 명 정도는 이제 정직원이 파견을 나와야 돼요. 네.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도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저희 캠프만 해도 지금 일주일에 요일별로 한 4분에서 5분이 미협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해주고 있어요. 자원봉사. 저 밥도 안 사줍니다. 얼마나 냉정한데요. 스스로 밥도 본인들이 해결하는데 그분들이 지금은요. 컴퓨터, 이 SNS 웬만한 거 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와서 야, 내가 요번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이렇게 기금을 준다 그러는데 컴퓨터로 전부 인터넷으로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게요. 공모전도 그렇고 하다못해 제 그림을 어디 공공미술관에 응모를 해도 전부 인터넷입니다. 컴퓨터. 저 같은 사람 하다가 틀려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인사동 나오셨을 때 우리 회원들이 자원봉사들이 도와주고 해서 컴퓨터 문제만큼만 해결을 해줘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별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필요한 건데 과연 규모나 인원 충당이 과연 잘 되면 너무 좋은 일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 새로 이사장 되시면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우선 과제입니다. 그건 꼭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궁금한 거는 간선제. 네. 지금 이제 미협이 직선제 아닙니까? 약 3만 5천 명 된다는데 3만 명만 잡는다라도 전국의 이 선거 비용이 국회의원보다도 어느 시장보다도 더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이거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걸 개선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그거는 역대 이사장 선거가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그런 모순이 있었냐면은 3만 5천 명 절대 못 모입니다. 총회. 3천 명도 못 모입니다. 지금 총회 한다고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인사동에 모여봐야 수백 명밖에 못 모입니다. 그러니까 정관대로 하면은 아무 결의를 못 합니다. 우리 한국미술협회에서는. 직선제기 3만 5천 명이. 문제는 3만 5천 명이 선거를 해서 뽑은 이사장이나 경비를 줄여서 각 지회의 시도 지부장을 사무국장을 포함한 수백 명의 간선제 대의원이 투표를 해서 이사장을 뽑으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다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선거에 후유증은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 해도 문제고 많은 인원도 문제도. 문제는 같은 후유증이 있다 하더라도 왜 죄 없는 3만 5천 명 전체를 그 추운 1월 달에 선거판에 휘말리게 합니까? 그렇게 뽑은 이사장이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잘한 건 없지 않습니까? 계속 미협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우선 그 총회 날 선거랑 겹쳐서 하다 보니까 선거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총회가 제대로 감사라든가 모든 진행이 안 되고 하루에 총회 겸 선거가 지금까지 3년 동안 하다가 지금 4년이 됐으니까 4년 만에 선거빨에 한번 모여가지고 총회를 해야 되는데 총회가 밀리고 선거가 우선이 돼버렸죠. 궁금하니까 누가 되나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감사도 제대로 지적을 못 받고 그리고 또 3년 다음 선거를 기약을 해야 되는데 이 선거에 관계없이 총회는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원칙입니다. 해야 되는 걸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되면은 저는 그 총회 날 바로 모든 그 정관 개정에 대한 위임을 당선되는 이사장이 바로 받아가지고 망치를 두들기고 전체 3만 5천 명이 안 모여도 위임을 받아서 임기 중에 정관 개정을 해서 차기에는 간선제로 하든지 더 바람직한 것은 저는 추대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명망 있는 분은 추대를 받아서 회원들이 선거에 휘말리지 않고 작업을 열심히 하고 훌륭한 분이 추대돼서 미역을 잘 이끌어 나가면 된다는 생각이죠. 예, 그럼 다음으로 우리 정관 개정 선거법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간선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너무 선거 비용 낭비고 하니까 이건 국회의원 뭐 대통령 선거 비용보다도 많이 드는 농담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요? 문제는 당선된 이사장 신임 이사장이 그 당일날 그 총회를 겸하는 거기 때문에요. 바로 총회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뽑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잘못된 모순점에 대해서 전체 회원들한테 동의를 구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도 문제가 있고 내부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이 낭비고 출혈이 심합니까? 그래서 간선제가 좋다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새 집행부가 되는 분들이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한 심의를 심도 있게 해야겠죠. 그래서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전체 회원들의 각 지회의 회원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어차피 선거는 또 다음 4년 뒤니까 4년 동안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제 개인적인 욕심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사장이 된다면 저는 어쨌든 직접 선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아주 민감한 문제는 아마 서로 다 조율을 하고 또 지금 우리는 전당대회입니다.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술협회 이 안에서 식구끼리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좋은 후보를 뽑는. 그렇다면은 후보에서 되지 않은 다른 캠프의 그 전략의 좋은 점도 저는 수용을 하고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 후보 런닝메이트라든가 후보자도 제가 되면은 저는 좋은 직책에 앉혀서 같이 미업을 위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 다만 이제 좀 걱정이 된다면 그 총회에서 바로 위임을 받는데 그 절차가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미술대전에 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대전은 뭐 누가 되더라도 다 뜨거운 감자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어떻게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누가 봐도 아까 우리 공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임원과 심사진이 서로 분리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사장에 들어가 보면 뭐 이렇게 쪽지가 난무하고 뭐 전화가 오고 뭐 전화기 다 뺏는다 그러는데 실제 빼지도 않고 뭐 그러고 하면 멀리서라도 원격 조정 다 되고 요즘 그러는데 과연 이게 잘 될까요? 가장 참 힘든 문제입니다. 왜 힘든 문제냐면요. 화가들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생존하고 결부되어 있어요. 화실도 운영해야 되고 작품도 팔아야 되고 하는데 사실 뭐 국가적으로 도움은 없고 국민들은 문화에 대한 수준이 낮다 보니 지금 뭐 막말로 지금 아무리 아트페어를 해도 50만 원, 100만 원 작가가 자존심을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그림을 내놔도 그림이 안 나갑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미술대전에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매달 사사로운 그런 이권에 개입이 되는데 저는 이 아픔은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임원들이 저를 지지하고 저를 따라서 저를 이사장으로 만들었다면은 제 얘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줘야죠. 나는 일체 미술대전을 새롭게 개혁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국가기관으로부터 언론기관으로부터 신망받는 좋은 미술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런 각오로 내가 앞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를 따라 주십시오. 저를 따라주지 않는다면은 저는 직책을 제명을 시키든지 미협에서 탈퇴를 시키든지 그도 저도 아니고 저를 안 따라준다면 저를 중도 사퇴시키십시오. 저는 이사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런 각오를 갖고 이사장부터 우리 모든 임원들은 관리를 할 뿐이지 직접 개입을 안 하면 됩니다. 왜 이사장이나 부이사장이나 그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공모전 현장에 왜 갑니까? 나는 그거 참 싫어요. 저는 근 20년 동안 미술대전 심사위원 운영을 불러주질 않아서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거의 17년 전에 한 번 한 기억이 있는데 그 저를 왜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열심히 작업도 하고 후보들도 많이 도왔는데 요즘은 돈 내 심사에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후보들 들어도 됩니다. 다른 후보가 되더라도 미술대전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일단은 운영위원회라는 걸 뽑습니다. 네. 운영위원회를 누가 뽑느냐? 이사들이 뽑아요. 이사들이 뭡니까? 거의 주로 후보를 도운 핵심 선거 참모들이 이사를 차지하게 됩니다. 농공 행사 때문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선거 후원금을 대준 분들. 그럼 이사들이 뽑으면 누굴 뽑겠습니까? 지 식구들끼리 뽑아요. 그러면 그 운영위원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심사위원은 누가 뽑겠습니까? 벌써 운영위원 할 때 어느 정도 서로 이해관계가 운영위원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네. 진짜 좋은 분들이 못 들어오죠.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 자체부터 저는 우리 미협 임원들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난리가 날 거야 아마. 골목에서 칼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해야죠. 근데- 칼이 무섭습니까? 근데 이제 미술계를 살려야 되는데. 자, 이제 미술판을 보면 제가 어느 분야라고 얘기하면 또 저도 혼날까봐 말을 못 하는데 어느 분야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어느 또 특정 분야는 계보가 쫙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뒷전에 앉아가지고 자기 제자 데리고 생존에 문제가 있는데 과연 그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아픔은 겪어야죠. 그 대신요. 저도 거기에 대한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저를 도우는 여러 장르의 분야에도요. 저는 선거꾼들은 안 씁니다. 일단은 이제 참신한 분들을 모셔서 그쪽 분야에서도 바뀌는 걸 원해요. 그렇죠. 징그럽습니다. 계보 왜?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분야든지 젊은 사람들 생각은요. 우리 대장님이 어디를 가라 해서 따를 시대는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안 나타낼 뿐이지 지금 찍을 때는 선택을 할 때는 자기 주관적으로 하는 게 희망을 갖고 그쪽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야죠. 1대1로. 자, 당신이 그쪽 분야의 부이사장입니다. 그쪽을 책임지는 수장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전 이사장은 관련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분야에 책임을 주고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운영위원을 뽑는데 운영위원은요. 그 언론사에 문화부가 있습니다. 문화부 기자들이 참 저희들하고 그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을 홍보해주고 저희를 도와줘야 되는 분들인데 지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 너무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예 이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 중에서 문화부 기자들도 과감하게 저희들이 객관성을 갖고 당신들이 운영을 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요즘 평론가 많습니다. 의식 있는 평론가, 진짜 좋은 평론가들 많습니다. 그분들은 그림은 안 그려도 그림을 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운영위원회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할 경우에는 자체에서 누굴 뽑더라도 현재 임원의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절대 개입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을 구성하는데요. 선생님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죠.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심사위원을 뽑을 것이냐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했던 운영위원 심사위원 했던 분들은 일단 배제를 해야 된다. 지금 뭐 3년 이내에 뭐 또 하는 거 한다 그러지만은 심사를 한 번 하면 3년 이후에 운영위원도 할 수 있는 거로 지금 묘하게 만들어놨어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한국미술협회에 100을 잡으면은 0.5%가 지금 미술대전을 3, 40년을 해온 거예요. 운영위원, 심사위원을. 전국에 무수히 많은 작가들이 얼마나 훌륭한 작가들이 많습니까? 왜? 그분들이 젖을 달라고 아홉성을 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지 뛰어들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지 그분들 실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분들을 그 미협에서
뱅크를 만듭니다. 인적 자원. 뱅크를 만들어서 서양화 몇천 명, 문인화 몇천 명, 서예 몇천 명을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무작위로 운영위원들이 추첨을 해서 뽑기 위해서 하루 전날 발표를 하면은 절대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임원들은. 이거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 너무나도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말하자면 이게 스스로 발목이 잡혀가지고 어려운데 도저히 개선 못하는데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창피한 일입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기 문화부 기자 들어와서 이제 감독도 하고 운영위원도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이 미술 전문 방송 아트원 TV가 거기에 아예 전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취재 다 보도하라 그러면 뭐 할 수도 있죠. 아예 100%를 녹화하는 거예요. 100% 녹화. 공개 심사 요새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오디션이나 이런데 네, 녹화를 해가지고 할 수 나중에 있죠. 볼 수 예, 있으니까. 저희는 떳떳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아주 뭐 생방송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해야죠. 그럼 다음에 우리 의혹을 불식시켜줘야죠. 이사장님 되면 네. 아트원 TV 불러주십시오. 아 그럼요. 뭐 그건 뭐 당연히 온 국민들이 봐서 네. 의혹을 불식시켜 주는 게 그렇죠. 첫 번째 문제고 네. 제 아이디어에 왜 문화부 기자들을 운영이냐면 이분들 이제 들으시면 또 보도해야지. 웃을지도 몰라. 일단 저희들이 행사가 나야죠 신문에. 네, 보도해줘야 되니까요. 그 저 입선한 작가들이 신문에 이름 숫자 올리는 게 그렇게 우리가 꿈이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국전에 나오면 사회면 전부. 한 면이 다 있어요. 예. 지금 아 한 대단했죠. 줄도 안 나요. 예. 지금 한 줄도 안 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면 다시 그분들이 우리를 홍보를 해준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가장 믿을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심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옳은 심사위원들을 추천하는데 그 추천은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추천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개입을 못한다는 얘기죠. 예, 하여간 좀 깨끗한 그 미술대전 운영이 돼서 미협의 위상이 제일 위상이 떨어진 게 미술대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쪽지 이런 거 사건 예. 다 신문에 그대로 보도 났잖아요. 예, 그로부터 이제 위상이 떨어지니 하여간 미술대전을 깨끗하게 획기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이제 협회 수익 사업에 관해서 전력 투구하신다는데 뭐 더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아트 마케팅, 위탁문화센터 운영 어느 게 더 비중이 더 큰가요? 저희 뭐 한국 미협도 그렇고 또 제가 먼저 몸담았던 그 전원미술가협회에서도 사실은 그 찾아가는 미술에서 국민들하고 대중들하고 가깝게 하기 위해서 봉사 많이 했습니다. 지역 행사에 다니고 뭐 벽화를 그려준다든가 뭐 초상화를 그리고 했는데 사실 그 자체에서 수익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미술인들을 이제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미술 단체가 애를 썼을 때 국가에서 짜여진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지원, 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미비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미업 자체에서 머리를 짜내 가지고 수익 사업을 창출해야 돼요. 그렇죠. 이 좋은 상품과 아이디어를 갖고 국가기관의 어떤 보조만 바랄 것이 아니라 3만 5천 명이 똘똘 뭉쳐서 수익 사업을 창출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덕망 있는 분이 어떤 건물을 제공해 준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가 자체 문화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문화센터 강사를 하는데 동사무소까지 다 있습니다. 다 있죠. 우리가 자체 공간만 확보되면 한국미술협회의 우수한 선생들이 저렴하게 강의를 해준다 그러면 방 하나만 갖고도 일주일 내내 12개, 20개 강좌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회원들한테는 강사료라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 수강생들한테는 양질의 강의를 듣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창출해서 협회의 어떤 자원으로 또 적립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큰 돈은 되지는 않아요. 문제는 작품 판매입니다. 어떻게든 저희 자체적으로 작품을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제가 작품 팔렸을 때 저는 50% 내려면 기분 좋게 협회 기금으로 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체 수익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보다도 이제 우리 저희 그 협회 참모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우리가 초빙을 해서 어떻게 하면 미술협회 차원에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이 4년 동안 이제 무진장 연구를 하고 실천을 해봐야겠죠. 근데 잘못하면 예술인들이 또 상업적으로 또 너무 오해를 받아도 이미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협에서 한국 미협에서 아트 마케팅 차원에서 아트 페어를 하면 어떨까요?
작가들을 위한 갤러리가 아니라 작가들. 예, 그런 게 자생적인 건데 그것이 자생적인. 틈새에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술 단체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다 부수를 막아서 모구애고 구상전이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단체전 그 회비 그 전시 경비를 못 댑니다. 그래서 지금 조그만 단체도 지금 다 일부는 협회전을 하고 반은 부수를 해서 비용을 좀 더 받아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그게 전부 회원들한테 나오는 돈이라는 그건 얘기죠. 회원들한테 받는 돈이고 이거는 참 우리 뭐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고객들한테 팔아서 미업의 수입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경우하고 조금 다른 경우인데 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저는요 전원미술가협회를 제가 선거 없이 추대를 해서 받아서 했으니까 제가 그만큼 깨끗하게 했는데 임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면은요 우리 회원들이 사실은 기부금을 제일 많이 내줘요. 아, 저 임원, 저 이사장, 저 부이사장, 저 사무국장, 사무총장 진짜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요 우리 원로 작가들이라든가 그 회원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기분 좋게 십시일반 기금을 내놓습니다. 그 기금을요,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미협에서 1년에 3천만 원을 순수한 발전 기금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서 3천만 원을 쓰고 3천만 원 이익을 올리는 것보다 순수익이 될 수 있는 우리 회원 식구들한테 기부금을 받아도 저는 미협에 어떤 나름대로의 그 자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로 작가님들, 그림값 높으신 분 많지 않습니까? 예술원 회원님들 얼마나 저 작품값이 비쌉니까? 또 요새 단색화락을 해가지고 그 80대 되신 그 비구상 작가님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호당 몇 억이 돼서 지금 뭐 10억, 20억에 팔린다고 화단에 지금 자랑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그림 하나 팔아가지고 당신들이 이사장하고 몸담았던 당신들이 끌고 나갔던 협회에 왜 하나 매덕 기증을 쾌척 못합니까? 대여섯분만 기부금을 내주셔도요 우리 미술인 자체 미협 미술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미협이 잘하고 열심히 하고 후배들이 참 너무 열심히 한다고 이쁘게 보였을 때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부터도 제가 형편이 좋아지면은 저는 미협에 기부금 내놓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억, 20억 팔면 미협이 안 좋아도 바로 내놓고 바로 잡아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자생적인 그 어떤 행사 갖고는 크게 못 걸고 저는 하나 이것도 전략입니다. 기대를 해야죠. 기부금 수익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미술단체 전시 공간 확보라는 우리 공약이 있는데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이나 뭐 아까 공약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거절당하고 뭐 이러고 막 창피스러운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앞으로 경기도도 그렇고 광역시별로도 전시할 공간이 지역별로 크게 있긴 있죠. 근데 그거를 같이 아우러서 하는 전시가 늘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거죠. 저는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 예. 저는 미술협회 이사장 하면서 한국미술협회 이사장님이나 이렇게 같이 문광부 담당, 미술관 담당 직원들하고 이렇게 사실 독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를 또 많이 찾아서 자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기분이 좋았던 것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실무자들이 문화행정을 잘해서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자기들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래도 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왔다는 것은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협회를 인정한다는 게 되는데 한국미술협회가 올바르게 나가고 좋은 작가들로 좋은 전시 행정을 펼치고 미술대전이 올바로 가면은 다시 저희들이 과천으로 가야 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접을 받아야 돼도 시원찮아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만든 미술관인데 왜 우리 그림이 못 들어갑니까? 문제는 우리가 먼저 자정만 되고 미술협회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면은 이사장이 말빨이 셀 거 아니에요. 장관 끌어안고 뭐 무슨 짓을 해서도 그걸 관철을 시켜서 대접을 받아야죠. 근데 이제 우리 미술인들이 줄 세우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줄을 안 쓰잖아요. 뭐 언론인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도 수입해다 쓰잖아요. 외국인 관장이제. 수입해다 쓰잖아요. 한국에 미술 관장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공무원들 그 국가기관을 생각할 때는 우리 미술인들의 싸움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즉 예를 들어서 특정 대학과 특정 대학의 둘 싸움의 헤게모니 속에서 제대로 미술관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그게 참 짜증이 났어요.
대한민국에 왜 대학이 2개 대학밖에 없습니까? 그럼 대학 안 나온 사람이 하면 C대학, D대학, 그리고 자원이 그 대학 출신들만 관장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거는 핑계고요. 핑계지. 핑계. 문제는 그런 핑계를 거리를 주는 우리가 잘못이에요. 미술계에서 반성을 해서 우리가 좋은 의미로 좋은 그 어떤 미술계 행정을 펼치면은요, 우리 리더들이 가서 할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이에요. 우린 국민들이고요. 싸워서 저는 그 미술관에 우리 미술대전도 다시 복권된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50년, 60년 된 어르신들, 80, 90대 분들이 왜 대관료를 내고 전시를 해야 됩니까? 이 나라 미술계를 갖다 이끌어온 단체인데. 그거는 바로 우리가 그 문화행정을 하는 분들한테 어필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사실 그 많은 돈을 지금도 우리가 회비를 내고 전시를 해야 된다는 건 이거는 진짜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싸우겠다는 얘기죠, 그거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접받는 국공립미술관에서 우리가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죠.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공립 시립 예. 전국에 많은데 뭐 예를 들면 경기도 같으면 경기 도립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라도도 마찬가지, 제주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지자체에 있는 도지회의 미술협회전을 거기서 못해요. 그만큼 이제 거기서 못해요. 예, 그 큐레이터들이나 이분들은 눈이 높잖아요. 이론적이기 때문에 잡음이 난다거나 좀 그 시민들로부터 야 무슨 전시의 그림이 수준이 이러냐 하면 사실 직책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질의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우선 저희들부터 좋은 그런 미술 단체를 구성하고 좋은 작품전을 보여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권리를 주장을 해야죠. 싸워야죠, 그러면. 저희 기무사 자리가 이제 과천을 안 가서 우리 저희 미술인들이 서명 운동을 하고 그 추운데 난리를 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이명박 대통령 때가 그 기무사 자리를 기무사 예, 자리.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분관으로 돼 있어요. 서울 분관. 예, 전시장이 한 10개나 대단히 잘 됐습니다. 서울 예. 분관이. 한때 저희들이 그 관장 문제 때문에 저도 마이크 들고 뭐 물러나라고 했지만은 그 방 10개 중에서 왜 방 하나 정도만 365일은 대한민국의 유명한 단체들을 초대를 하는데 심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당신들 눈으로 우수 단체를 선정해서 무료로 초대를 해주면은 우리 미술 단체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아, 이 단체가 좋은 작가들로 좋은 작품을 보여주니까 저렇게 국립현대미술관에 초대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신의 회원을 뽑거나 전시 자체를 수준 있게 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국가기관에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경쟁을 시켜야죠. 미술관을 통해서. 자, 우리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 이사장 후보로서 앞으로 후보가 아니라 이사장이 되어서 좋은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끝으로 이 뒤에 이 그림이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이거 한 말씀 해주실 수가 있죠. 아, 이거 제 작품 맞습니다. 제가 혹시 또 오해할 것 같아요. 40년 동안 극사시를 그리면서도 나름대로 가끔 비구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이 행사 때문에 노출이 됐지 한 40여 점 비구상이 지금 포장되어서 있습니다. 제가 원로 작가가 됐을 때 한번 깜짝시어로 제 비구상을 보여주는 계획이었는데 오늘 본의 아니게 작품 하나를 여러분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그림 마음껏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구상 작품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사심없이 초지일간 한국미협 회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걸맞는 마무리 선거 운동을 하고 또 혹시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성원으로 당선이 된다면 진짜 제대로 된 한국미협 멋있고 깨끗하고 공정하고 아름다운 미술패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장시간